예, 그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로 알려졌던 소라넷이 최근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창립 멤버 신원과 도피처가 확인돼서 곧 검거될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요, 광고 수익만 100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음란 사이트가 100억 원씩 이걸 올릴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1999년도에 생겼어요. 예. 소라의 가이드인가라고 해서 생겼다가 그게 이제 2003년에 소라에서 개명이 되면서 지금 여기 회원만 한 100만 되거든요. 예. 그 100만 정도의 회원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게재한 100만 명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광고료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리고 또 이 음란물 같은 것을 그 안에 회원 가입해서 구입을 하거나 하려면 또 일정 정도의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몇 년 동안 수백억을 벌었다라는 게 이게 이 안에서 전혀 이게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 게 소라넷이 사실 거의 그 음란물의 거의 포털 사이트 정도 수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을 거뒀다라고 지금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신문이요. 그 보통 몇만 부 정도 아주 잘 팔린 신문은 몇만 부 정도. 글쎄 그 신문업계에서는 서로 좀 정확한 부수를 안 ABC 하는데 그 ABC 있죠. 하는 걸로 예. 제가 알기로 아주 제일 1등 하는 데가 한 120, 30만 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그럼 그 신문에 광고 내는 거나 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라넷이 네. 이걸 창립 멤버라고 예, 해야 되나요? 뭐 처음에 창립한 사람 만든 사람이 운영자. 서울대 출신이라며요. 예, 최초 이걸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99년도에 소라의 가이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뭐 서울대 출신 부부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명이 더 있는데 그분들도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다. 이제 이게 뭐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서울대 출신 이래서 아마 더 주목을 예.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애초부터 이 경찰이 사실은 그 워터피아 사건 아시죠? 워터파크 사건. 몰카. 뭐 워터파크 몰카 예. 사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국민들 여론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사실은 그 전에도 수사 착수는 오랫동안 했었어요. 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소란에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워터파크 사건이 나자 이제 국민들 여론이 이제 비등하니까 정말 다부지게 붙은 겁니다. 경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호주 뭐라든지 동남아 이쪽에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그쪽에 피해 댕기고 서버는 대표적으로 둔 데가 미국하고 네덜란드예요. 근데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 사실 성인 그 포르노가 합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 공조 수사를 요청을 해도 거기서는 그 나라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합법화돼 있으니까. 다만 요번에 이제 제대로 미국하고 네덜란드에서 협조를 해갖고 이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그러죠. 복수. 자기한테 자기를 헤어진 여성의 예. 어떤 성관계 장면, 그다음에 이제 골뱅이라고 그러죠. 술 취한 그 여성을 여러 명이서 그 집단 그 성폭행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몰카. 이거는 그 나라에서도 불법이거든요. 명백히 그렇겠죠. 아주 중죄거든요. 예. 그거를 어필해가지고 미국 네덜란드의 서버를 차단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검거하러 지금 그 동남아 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호주에 영주권이 있지만 동남아에 있다. 동남아 쪽에도 이제 거의 그 영주권에 준하는 아주 그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그 아주 골고루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상당히 영리한 거죠. 굉장히 그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체포가 안 되고 끝까지 이걸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동남아에 들어오는 걸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해서 거기서 검거하려고 갔는데 그 나라에서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경찰이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덜란드하고 미국에 서버를 두고 호주 영주권 가지고 뭐 또 동남아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국제 공조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정도면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나라들 사이에서도 사실 인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것 같지만 결국 음란물 유포거든요. 음란물 유포가 우리나라 형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처벌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꼬리는 많이 잡은 상황이지만 실제로 검거해서 우리나라에 처벌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조금 다른 각도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이 수사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4년도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해갖고 한 60여 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뭐 관계자들 뭐 검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수사로 해서 더 유명해져 버렸다는 거죠, 이게 소라넷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제 피해 다니면서 계속 이제 영업을 한 거고 회원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일정 부분 우리 국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에 그 미아리 포청천 그 김강자 전 사장 예. 기억나시죠? 그분도 처음에는 그런 거를 다 없애자주의였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셔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창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어느 한쪽을 계속 밀면 그것이 뭐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은 그 성매매 같은 것도 좀 편법으로 좀 많이 좀 진행이 되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이제 빚듯이 이것도 좀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보기에 그냥 속은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회원들은 결국은 어디론가 또 돌아다니면서 이 유사 사이트들을 또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 수요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수사로 해서 소라넷이 이름을 달리해서 다시 또 재등장했을 경우에 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근데 생각을 좀 아니 해보고 수사 당국에서 있습니다. 접근하는 시각은요 일반적인 포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 막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범죄잖아요.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는. 리벤지 포로라든지 이런 건 성폭행 범죄거든요. 윤간 범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수백억 대의 돈을 뭐 벌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뭐 예를 들면 어디로 보내고 뭐 광고를 띄운 사람 보내고 이런 거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외부적으로 노출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지금 본인들이 창립했지만 본인들은 뒤로 빠져 있고 아마 운영하는 사람도 따로 두고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둘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상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으면 2004년도에 다 잡고 끝냈겠죠. 근데 그게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이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하고 일정 부분은 표현의 영역에서 허용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걸 근절하는 역으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생적 점조직을 이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운영 카페만 만들어 놓고 자생적으로 들어와서 점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그래서 자기들끼리 범죄하고 그 1차로 걸려서 구속된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일종의 피라미드 같은 그러니까 피라미드 형태로. 사실은 이 배후에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예. 뭐 서울대 나오신 우리 황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아니, 저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예. 제가 이제 서울대 출신이니까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대가 과거에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등록금이 일반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육사나 경찰대학교에서 등록금 면제받았다가 일정 정도 복무를 안 하면 나중에 그 등록금을 좀 환수하는 것처럼 저런 식의 무리를 내야 한 분들은 졸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등록금 그 절반이라는 게 국가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좀 회수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디어도 아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서울대 동문회에서 혼나게 됩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검거를 하면 우리나라로 송환이 되겠죠, 그죠? 예. 범행지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이기 있으니까요.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이제 이 정도 되면 인적사항은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